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장 이육재입니다. 선생님, 이제 화장을 하면 아무래도 좀 화장을 안 한 얼굴과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화장을 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관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관상은 이제 태어난 모습 그대로죠. 그걸 이제 각색을 조금 하는 거죠. 화장하는 것이 좋으냐, 화장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주에 따라서 그것도 약간 좀 다른데, 어떤 사주를 지녀 있느냐에 따라서 화장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주를 지녀냐에 따라서 화장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차이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화장을 약간 해주는 것이 관상을 바꾸는 건 아니고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성이라 하면 화장을 조금 어떤 화장을 해주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나 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 화장을 했다고 해서 코의 모습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눈 화장을 했다 해서 눈의 모습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장에 따라서 관상은 바뀌지 않고 분위기나 이미지는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살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추럴하게 자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의 꾸며주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하니까 내 편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단아하고 단정하게 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에 대한 그런 화장의 농도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어느 정도 바뀌어준다 하면 분위기가 바뀌고, 바뀐 분위기는 자신에 대한 연출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다, 내 편이 되게 한다든지 호감도를 높여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에서도 뭐 화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외부적 일이 있다든지 혹은 직장생활을 한다 하면 화장을 어느 정도 해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주는 것이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상 자체는 바뀌진 않지만 보완을 해준다 정도로 봐주면 될까요? 예, 그렇죠. 보완해준다. 그러나 이제 상을 받고 싶다 하면 약간의 성형 같은 경우 있죠. 그럴 때 이제 성형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인테리어하는 거랑 같습니다. 벽지를 바꾸면 바닥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바닥을 바꾸면 조명을 바꿔야 되고, 조명을 바꾸면 가구가 또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성형이라는 것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가 이렇게 메모리 코라고 해서 튀어나온 코라든지, 혹은 눈이 조금 작아서 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은 성형을 해주게 되면 다르게 보이죠. 이런 건 상이 좀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형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명이나 성형이나 맥이 같습니다. 약간의 액센트를 주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다르게 보이지거든요. 스트레스 풀어지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면 가벼운 방법은 화장이 방법이고, 또 조금 더 바꾸고 싶다 하면 부분적으로 약간 손을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장명이나 사주를 볼 때 관상도 고려해서 하시나요? 일단 크게 볼 때 사주를 먼저 고려를 합니다. 사주의 정체성이거든요. 크다, 작다, 여리다, 강하다, 부드럽다,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걸 우선을 하고, 계명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감의 유무를 보는 경우인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상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아기의 모습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의 관상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아기 같은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사주를 우선해서 앞으로 얘가 10대, 20대, 30대, 특히 장명할 때 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점이 있냐면, 학창시절 겪어야 돼요. 유치원만 가도 남자 같은 경우는 약육강식,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 괴롭히고, 초등학교만 가도 요즘 빵셔틀 시킵니다. 센 애가 약한 애들. 중학교 가면 벌써 일진들 나오죠. 일진들 막 이렇게. 고등학교로 가면 문신도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아기들이 줄어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기들 이런 거 줄어들어도 그 안에도 또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에 따른 어감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아기 모습만 보고 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을 보면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예쁘고 또렷하게 생긴 사람들도 씩씩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 예쁜 상만 보고 어린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나중에 이름하고 본인하고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이 애기 옷 입고 있다든지, 모범생,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삐에로 복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 같은 경우는 상을 고려해서 짓는 것은 관상을 하면서 이름을 짓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관상하는 사람은 사주를 안 봅니다. 관상만 봅니다. 사주가 크냐 관상이 크냐 할 때 사주가 좀 더 크죠. 이렇게 볼 때 창고 정도로만 한다. 다만 여성 같은 경우는 계명할 경우에 상을 창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감이라든지 이런 거 창고 정도지 그게 이름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관상을 보고 이름 짓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20대 모습, 30대 모습, 40대 모습, 50대 모습, 60대 모습 틀리고, 또 이름이 내가 살아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서도 남긴단 말이에요. 이름을 죽어서도 내 비석에도 남기고 자녀들한테 남기고 하기 때문에 이름은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연령대 어릴 때 모습 요기에 연연해서 이름을 짓게 되면 나중에 보면 예전에 이름이 꽃님이 막 예쁜이에서 예분이, 이쁜이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런 형태. 그때는 예뻐서 예뻤지만 나중에 보면 예분아 이분아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할머니가 돼서는 예쁜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름은 상을 보고 짓지 않고 상은 창고 정도. 그리고 전화장면 같은 경우는 상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음상입니다. 음상, 소리죠. 목소리 따라서 기의 유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같은 경우는 관상보다는 음상, 성상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사주랑 믹스를 해서 어떤 형상을 잡아내는데 주력을 해서 장면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뭐 성격이나 다른 요소들로 유추가 가능할까요? 시간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같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혹은 가족들이 많아서 미처 메모를 못 해놨거나, 이제 이런 경우 시간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격으로 알 수 있는 건 없고, 시간을 모를 때 이제 시간을 예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선망, 모선망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느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잠자는 습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판단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비교적 정확하게 맞는다는 걸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시간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참 줄 때라든지 해질 무렵이라든지 새벽에 닭이 울 때라든지 이른 새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밤에요. 점심에 태어났대요. 그냥 아침에 태어났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아예 풀 수 없는 사주들이 있어요. 애매한 사주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운을 보고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죠. 시간이 없어도 풀리는 사주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미 연월일에서 그 사람의 비밀번호죠. 용신이라고 그러죠. 저희 사주연구소는 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시간이 아예 없어도, 시간을 몰라도 그 장명을 하는데 쓸 수 있고, 운세를 푸는데도, 운명을 푸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 무렵이다, 아침 무렵이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태어난 시간, 우리가 시간 중에 인신사해라고 해서 호랑이 시간, 원숭이 시간, 뱀 시간, 돼지 시간, 이런 시간을 참고하는 경우 있고, 진치육술미라고 해서 용이라든지 소라든지 개라든지 양이라든지 혹은 좌오묘유, 쥐라든지 말이라든지 토끼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시간대가 있는데, 일단 새벽에 태어났을 때 옆으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으로 자는 사람, 인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마이시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통 편하게 자지 못하고 옆으로 잡니다. 옆으로 뒤척이며 잡니다. 왜 뒤척이며 자냐면 인시사의 이런 띠들은 자다 일어나서 일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 되니까 편하게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 자고,
아침 무렵이다 근데 잠을 편하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묘시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좌우 묘시 같은 경우는 편하게 누워 자거든요. 묘시라고 추정할 수 있고 엎드려 자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엎드려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엎드려 자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엎드려 편한 사람도 있어요. 창고에 갇혔다 그래서 진축술미의 시간이 그런 건데 아침 무렵이라 그럴 때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 하면 그거는 진시로 볼 수 있고 시간을 모를 경우 그런 잠자는 습관에 의해서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데 부선망, 모선망이라든지 기타 방법보다는 오랫동안 검증을 해보니까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그 열쇠가 돼서 저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주로 크게 보는 거는 연월일이 있다 하면 그거의 구성을 먼저 보고 시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보통 시간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신시, 유시 중에는 신유시라든지 신시나 경신시라든지 신유시라든지는 성향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마다 틀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 운세랑 같이 비교해서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을 모른다 하더라도 아예 모르느냐 어느 정도만 아느냐 하면 시간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그런 시간을 알게 되면 그걸 자기가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 나는 무슨 시야 이렇게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운세를 본다든지 나중에 이런 쪽 활용하실 때 이걸 참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들었는데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거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